네, 강의가 시작하겠습니다. 아차차차차. 16번째 시, 화, 김영항, 여, 김담여. 그러니까 이게 김영항자인데 향이라고 해서 잘못 썼죠. 김영항과 더불어 김담여에게 답함이니까 김영항이가 끼어들었어요. 김담여하고는 뭐 많이 해봤고, 담여가 김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또 강계시, 그죠? 김영환과 김담여는 북방에서 만난 경화의 절친들이다. 그 중에서 김담여는 특히 경화와 아주 가까운 친분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경화와 주고받은 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서 그 유추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가장 많은 건 아니야. 오하천이가 더 많죠. 오하천의 집에 살아서 8개. 김담여, 김영환과 더불어는 담여에게 쓴 거는 4개. 4개 거예요. 자, 천년요새 차성대요. 자, 이 천년요새는 뭐예요? 변방 중에서 요새야. 여기가 아주 진짜 요새죠. 어디가? 관계가. 근데 이 성대에 이런 얘기지. 이 성대에 천년요새의 차는 이 성대, 이 관계 읍성 대가 있어요. 딱 하면은 거루 두각이 딱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천년요새의 이 성대에서 산객이 나왔네. 지난번에 2개짜리가 여기 있다. 우이객, 산객은 했네. 산객, 유객, 산객, 권객, 시객, 원객, 위객, 유객, 위객, 6개. 잘한다. 산계, 금회, 일방계요. 여기가 산객이 경어선사 이름이죠. 산객, 유객, 떠돌이, 위객, 또 아까 뭐랬죠? 원객. 그래서 산객이 흩어질 산자, 떠돌이가, 금회는 아까 옥기금인데 여기 회가 붙으면 생각이라 그랬죠. 그죠? 감회. 감회를 말하는 거예요. 떠돌이의 떠도는 떠돌이 나그네의 감회를 일방계, 한꺼번에 관계가 아니고 개방이죠. 한꺼번에 개방 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 개자를 넣으면은, 여기가 지금 일방자잖아요. 방이니까 아가 되고, 여기 대는 애가 되지. 그러니까 얘도 개도 애가 되니까, 이렇게 아분을 맞추려고 해서 맞춘 거예요. 이게 대, 개, 제, 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계로 바꾼 거지, 사실은 일개방이죠. 한꺼번에 푸네. 이렇게. 그 다음에 국의 이심 신지제요. 멋있어. 국의 옛 친구 맺은 계약 있잖아요. 지난번에 옛 친구 맺은 계약 누구에서 그랬죠? 김담여, 김탁. 김담여가 김탁이니까 김담여, 오하천, 또 김소산, 이렇게가 옛 친구를 맺었는데, 걔를 맺었는데 이미 깊어졌어. 옛 친구의 맺은 정이 이미 깊어졌는데, 깊을 심자니까 새로운 동지가 또 나타났어. 새로운 동지가 또 있네. 이 색이요. 그럼 새로운 동지는 누구를 말해요? 김영항이죠. 뭐 김영항. 지금 김영항이랑 같이 있잖아요. 김영항이를 또 소개시켜줬어요. 누가? 김탁이. 좋아? 글쎄, 김영환. 아까 말했지만 친구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뭐를 줘? 위로가 되는 게 친구다. 그게 이치다 그랬어요. 다정함의 이치.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혹시 위로가 되나? 위로가 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 왜 김응삼이를 특별히 경어선사가 위로가 된다고 했을까요? 서로 위로가 된다잖아요. 서로 위로가 된다는 거는 속된 말을 했는데, 김응삼이도 서단 훈장이에요. 그 대신 서숙이잖아요. 그 사람은. 경어선사도 서당 훈몽이고.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서로가 위로가 돼가지고 그거를 진짜 친구의 이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많이 있어도 속된 말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홍향수사, 홍향수사, 녹음해요. 홍, 붉은 홍, 붉은 꽃향기가 비록 감사했지만 붉은 꽃 보고도 항상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혹시 감사하는 마음을 갖나요? 내가 그래요.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지요?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 소위 돛 닦는다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하면 안 돼야 어떻게 하냐.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 경어선사는 붉은 꽃향기를 피워주고 사라진 그러한 그 꽃들한테도 감사하다잖아요. 붉은 꽃향기에 비록 감사했지만 고마웠어. 나한테 좋은 꽃향기 주고 나 눈을 즐겁게 해주고 감사했어 라고 감사하는 말을 하자마자 지난번에 이거 나왔죠 이런 거. 녹음이 다시 돌아왔어. 녹음이 파래졌어. 꽃향기 지고 나면 꽃 지고 나면 막 녹음이 막 푸르르잖아요. 뭐 하자마자 다시 녹음이 푸르렀더라. 다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얼마나 이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자연 친화야. 자연 동하고 매사에 감사할 줄 모르면 괴로운 거죠. 모든 거는 다 뭐야 자업자득이에요. 그래서 괴롭거나 즐겁거나 자기가 잘 다스려야 돼.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저 모든 거에 감사하고 뭐 내가 세상을 버렸겠니 아사세 갱하이 몇 번을 말해 아사세 갱하이 내가 세상을 버렸거니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희망을 갖지만 가져서 못하겠는가. 또다시 뭐가 돌아와. 새옹지 말하니까 또 돌아와. 그러니까 그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게 그래도 돛 닦은 사람이 마음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이 험한 오타가 악세에서 더 그 구렁에 빠지지 않고. 인생은 크게 바랄 게 없어요. 있어? 그 바랄 게 있다고 하는 그 바라는 그 인간은 아직 돛 닦기에 틀린 인간이요. 바라지 말라니까 아사세 갱하이 하라니까. 그래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그게 그냥 별로 즐거운 게 많을 줄 알았지. 나는 제일 많이 인생에 대해서 기대를 걸은 게 뭐냐면 저는 정의예요. 미쳤나 봐. 내 이름이 홍정의야. 뭐냐? 홍정의. 홍정의였는데 정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의가 이 세상을 모든 걸 지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늦게 알았죠. 굉장히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모든 게 한다면 하늘과 hod보신장이 보호해서 나를 네. 그 다음에 춘산반모 감위구라. 춘산이 눈에 탁 비치는데 감이 위구 어떤 식구가 나오겠는가. 감이 감자를 나오면은 어떻게 돼. 감이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자, 눈앞에 가득한 청산이 보이니까 감히 어떤 식구가 소위 말해서 어떤 식구가 감이 나오겠느냐. 입이 쩍 벌어져서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야. 언어도 다니더라. 감히 어떤 식구가 나오겠는가. 청산을 눈에 가득 들어오는 청산을 바라보니 할 말을 이렇도다. 눈에 어떤 식구가 들어오겠는가. 이게 지금 누구랑 같지요? 누구랑 갔어 얘? 김담녀하고 김영왕하고 같이 갔군요. 여기는 지금 강계읍성이죠. 강계성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강계읍성에서는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아까처럼 그냥 이 일본 놈들이 그냥 돌다리 두드려 만들고 이런 미친 놈들. 그죠? 막 그냥 돌다리 두드려서 만들고 막 석조등 만들고 막 눈 비춰대고 막 이상한 소리 해서 그 공사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조금 여유가 있는 인간다운 냄새가 나죠. 그러면서 그래도 식구라도 한번 읊어보자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백발한심 나오잖아요. 백발함심 갱진배요. 갱진배래요. 백발이지만 내 머리가 지금 백발이지만 한가로운 마음 나왔잖아요. 한심 그죠? 청한 백발인데 한가로워. 그래서 다시 한번 진배. 진배는 뭐야? 술 한 잔 더 부어보세요. 부어보세 마시세.
이 말이죠. 한 잔으로 저 한 번, 한 잔에 또 한 잔 진전해서 저 한 번 나가보세요.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여유로움이 있는 거죠. 그냥 관계에서만 사신 것만도 힘들고 괴롭지만 살얼음 같은 그거를 딛고 살으셨는데 갑산으로 오면서 다 쫄딱 망해요. 그러니까 갑산으로 옮기신 자체가 이미 경호선사한테는 더 많은 불행을 갖다 주고 있는 거죠. 한일합방으로 인해서. 예. 그 다음에 뭐래요? 유랑가요. 유랑가요 다면막이라. 면막이라는 것은 아득할면, 그죠? 멀리서 아득할막. 예, 유자는 이게 아득할유, 그 갈유긴 하긴 한데, 랑자는 이게 이제 멀유자고 아득할유자인데, 량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득하고 멀은데 이 량자는 그 반대로 밝을 량이에요. 멀지만 뚜렷하게 들려오는 거, 밝을 량. 무슨 소리를 해야겠죠? 멀지만 뚜렷하게 들려오게, 청아하게 들려오는 것을, 들려오는 소리가 멀지만 뚜렷하게 들려오는 가요소리, 그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뭐더라? 가요소리가 들려오는데 여기서 먼다고 하면은 강계읍성에서 그 성에 올라와 있는데 그 아래에 무슨 강이 흐르니까 동로강이 흘러가잖아요. 동로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아련히 들리더라 라는 이 말을 또 쓰고 있잖아요. 이 면막이 그거예요. 면막이 아련히 들리는 소리예요. 아득히 들리는 소리를 면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올라온 이곳은 좀 그 동로강하고는 좀 멀리 있는 곳, 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왜냐면은 뭐 거기 인풍눈이 뭐니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이 버글거리는 곳이 아니고 이거는 조용한 곳이요. 그래서 그 아주 멀지만 그 청아한 노랫소리가 명막 아득히 들려오다, 멀리 들려오다를 면막이라고 하니까 아득히 들려오고 있으니 우리가 왜 아련하게 멀리 들리면 더 좀 깊은 곳에 와 있긴 한데 거기가 뭐더라? 경호선사는 이거를 어떻게 돌려 또 나왔네. 무하향. 이 무하향리 거막내요. 우리 경호사가 좋아하는 이 무하향이 그거예요. 무하향이 무릉도원, 즉 도교의 이상향, 신선세계를 우리가 무하향이라고 하잖아요. 청량. 무하향 속에 속리자니까 잊었단 말이에요. 망래. 오고감을 잊어놓으라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오고 가거나 소리가 오고 가는 거나 멀리 면박소리가 들리거나 그런 걸 다 모든 거를 잊고 무하향 속에 지금 경호사가 들어있다는 최고의 신선세계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읍성에서는 그래도 이런 실언을 좀 남기고 계시거든요. 이 유생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나마라도 1910년 한일합방 되기 전에는 약간의 경호사가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시를 남기고 계세요. 딱하죠. 천년의 먼 변방이고 강계읍성 성대 두각에서 경화는 떠도는 다그네의 가미를 김영한과 김다며와 함께 한꺼번에 풀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강계읍성은 그러니까 이게 좀 초기 얘기예요. 초기 얘기. 예 친구 정이 들자 새 친구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기. 그러니까 1905년 6년 강계읍성의 북쪽외적으로부터 변방이죠. 변방. 압록강의 연안을 방비하기 위해서 강계시 중심부를 둘러싸고 축제된 조선시대 최고의 요새지역이에요. 석성으로 만든 천년요새라고 그러죠. 천년요새. 이 강계읍성은 고구려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곳이라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거루 고각이 서 있어요. 다 천년요새가. 그래서 북한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급 제188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이 강계읍성이죠. 있을 만큼 주변 경관도 아름답고 또한 문화재적 가치가 대단한 곳이 우리나라를 북방을 책임지고 있는 지키고 있는 곳이라 경호사는 해필이면 왜 거기를 가셨어?
허기야 뭐 변방에 들거니. 얘 친구 김담녀가 정이 들자. 김담녀만 정이 들은 게 아니에요. 2명 있죠. 김서산, 오화천. 그의 친구 김영항인 새로운 동지가 또 생겨 기분이 무지하게 좋더라. 봄날의 붉은 꽃향기가 아름다움을 뽐내고 가져서 너무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미 쓰러졌지만 또 뭐가 찾아왔어. 녹음이 막 그냥 다시 되돌아왔어. 대신 여름이 무르익은 녹음이 푸르러서 눈에 가득 차는 청산은 정말 멋지더라. 청산을 대하니 뭐하더라. 눈에 가득한 청산을 대하니 할 말을 잊었다. 감히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 정도로 멋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식구든가 다 좋아. 뭐 감히 뭔 말로 어떤 식구로 말을 해도 그 청산의 아름다움은 표현할 길이 없더라. 감이라고 써있죠. 다 좋아. 백발의 한가한 마음으로 벗들과 한 잔 더 들어보세요. 아까 있죠. 한 잔 더 땡긴다고. 청아한 노랫소리는 어디선가 아득히 들려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를 말하더라. 청아한 노랫소리가 아득히 들리는데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막 두려움과 그런 걸로 오는 게 아니라 무하향의 신선 세계에서 마치 신선이 골짜기에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그러한 도교의 이상향을 해서 가고옴을 잇느라 그랬죠. 또 이질망 또 썼어? 이질망 좋아. 가고옴을 잊었노라요. 무의의 신선 세계에서 무하향 신선 세계에서 이곳 노승 경원은 세상의 가고옴을 다 잊었노라. 이질망 최고요. 이질망 최고요. 한잔 술에 무의진인 무의진인이 뭐예요? 도교의 이상향이죠. 경호선사가 되고 싶은 신선 무의진인이 돼요. 무의진 어디서 나와? 적육단상 무의진인 오냐? 적육단상 무의진이 영력고명 무영단자 거기서 나오죠. 또 그거를 우리 해월 스님이 그걸 듣고 깨쳤죠. 적육단상 무의진 한잔술에 무의신인이 되어 세상을 잊어버린 무사인이 되어버린 경어에 이제 무사인이 돼서 잠깐 잊었겠지 뭐. 그래도 안 그래요? 의지처가 바로 공정영지의 정멸위락의 경지를 이건 조금 뻥이지 뭘. 천봉주의 나타나기 전에는 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 정도까지 경호선사가 잠깐 논의고 있는 상계진인이야. 경호선사가 상계진이냐? 뭐냐 상계진이다. 옥황상제 경어의 북행을 입전수수는 이미 준비된 것으로. 준비된 건 아니고 경어는 전봉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준비된 것이야. 전봉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준비된 것이고 경호선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삼세갑산을 안 가려고 노력했어요. 1903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까지도 어떻게 해서라도 안 가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준비된 것으로 경호는 하남에게 말하기를 한자가 틀린 것 같네. 한자가 틀린 것 같죠. 저 한자를 쓰면 안 되죠. 한나라 한을 써야죠. 말하기를 훗날 선비들과 교류하기 위하여 장자를 천독했다 라는 후문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경어가 남긴 시를 통하여 입증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이것은 이제 경어선사가 이봐 중원이 내가 중노로 하기 싫어질 때 내가 장자를 천독해서 이 유생들에가 노를 거야 라고 한 말씀은 이미 경어선사가 그 어느 정도는 생각을 굳히고는 있었죠. 삼수갑산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 왜냐? 경호선사는 1894년, 1895년 동학농민에서 전봉준이 4월 24일 날 처형을 당하면서 제일 먼저 숨은 게 묘양산이에요. 묘양산으로 튀어요. 일단은 튀어야 돼. 튀었다가 다시 오셨는데 그때의 그 북행을 생각하게 돼요. 그쪽을 한번 엿보고 오지요. 전부 다 간을 보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방아람 스님이랑 같이 가기를 바래서 이봐 중원이 내가 중노를 그거를 하셨는데 이 방아람 스님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못 간다 그래요. 다 운명이지 뭐 어쩌겠습니까. 지난 세월이 좀 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경어가 남긴 이 시들은 경어가 지인들과 서로 화답하며 나는 시로. 그러니까 뭐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북녘시를 거의 이렇게 말하자면 거름망 없이 경어선사의 진실에 가깝게 받아들였는데 전봉준이 나타나니까 경어스님 트릭이 많아. 엄청 트릭이 많아요.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속에 있는 말들이
숨어있는 경허선사의 진실이 묻어있더라 이런 얘기죠. 안타깝죠. 경허가 지인들과 서로 화답하며 나눈 시로 경허 열반 후에 등암 영혼 여등암 화상 있잖아요. 등암 영혼 등이 북쪽과 만주 일대까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시시 다 뒤져가지고 지인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며 모은 자료들로 사료되는 바 경허가 그들에게 써준 이들 시 속에는 경허의 불도유를 망라한 모든 사상들이 녹아있어. 얘는 총체적인 경허의 어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쪽시 120수와 북쪽시 140수를 이걸 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140수가 김탁이 모아놓은 거 플러스 그 영혼과 등암이 가서 새로 해온 거 40수. 그러니까 아마 김탁은 한 100여 수를 남겨놓은 것 같고 그 뒤에 등은과 영암이 가서 40수를 가서 찾아오는 거. 이렇게 돼서 완성품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경허는 남쪽에서 지음자 하남에게 자신이 장자를 만독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천덕이다 만덕이다 많이 했다 그런 얘기지 뭘. 그 이유는 훗날 중노릇 하기 싫어질 때 뻥이지. 뭐 중노릇 하기 싫어진다는 얘기는 이미 방한함을 두고 말을 한 거죠. 유생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 전설처럼 전하고 있더라. 경허선사가 대선지식으로 또 이 전봉준 장군과 일으킨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중심에 서 있는 사람으로 인간으로 엄청난 고뇌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 큰일을 저질러 놓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응? 어떻게 해야 가장 옳은 길이고 현명한 길인가를 수많은 코스를 놓고 노선을 생각하면서 머리를 많이 짜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한함 스님이 따라갔다면 경허선사가 가장 자신에 가까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려 노릇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시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그 시자가 방한함이 거절하니까 어디를 가요? 옥과 간음사 그 누구죠? 옥과 간음사 그것도 또 잊어버렸네. 수익비구 수익이는 또 왜 안 따라간다 그랬어. 옥과 간음사 수익비구에게 가서 그 지음자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버들피리 꺾어 만든 뭐라도 무방하니까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또 더 못 알아들어.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데 과연 경허선사가 같이 갈 사람을 방한함과 수익하고 두 사람을 집었는데 거기에 차라리 박한영이를 했으면 어땠을까? 안타까움이 많죠. 박한영. 근데 왜 박한영에게는 같이 가자고 안 했어? 박한영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수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아마 남겨놓지 않았는가. 경허선사를 수습하기에는 박한영 스님이 가장 많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박한영 스님하고는 같이 가자고는 안 했죠. 퍼즐처럼 맞춰지는 우리의 경허선사의 그 조각들, 편린들을 우리가 모아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애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경허의 그럴싸한 넉살이 경허선사 넉살을 잘 부려요. 응력에서도 그럭저럭 살기 위해서 그가 미리 북행을 마련하기 위한 대비를 했다는 구실이 되기도 한다고 다 하고 있었죠. 이리 짜고 저리 짜고 저리 짜고 이리 짜고 온갖 머리를 다 굴려본 거예요. 안 되니까. 이처럼 경허의 북행은 미리 정해진 딱 제일 좋은 길이라면 방한함 스님이 갔어야 돼. 근데 왜 방한함 스님은 그 진실함이 경허선사에 대한 그것이 떨어졌는지 안 가요. 신뢰감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제자들은 목숨을 내놓으라면 목숨까지 내놓는데 이 방한함 스님은 당신이 몸이 아프다 그래서 안 가.
경어의 북행은 미리 정해진 수순에 따라 치밀한 계획에 따라 옮겨진 경어의 실천행이라는 데에서 실천행은 실천행이죠. 경어의 입전 수술을 위한 화강동진을 위한 이리중행을 위한 상체 결국은 뭐 안 되니까 상체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죠. 입전수 이리중행 화강동진 그거하고도 시원찮아. 그러면 이제 상체로 돌리는 거죠. 상체라면 뭐든지 받아줄 수가 있잖아요. 전생빚을 갚는 거니까. 우리 인생들은 다 전생빚이 있어요. 근데 굳이 상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은 자, 선승에서만, 선가에서만 써먹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뭐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우리가 지금 전생빚 갚는다고 산다고 웃기고 있네.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똑바로 알으셔야 되죠. 전생업을 보태기하고 있어. 지금 갚는 게 아니라 전생업 플러스 금생업까지 그냥 업장을 더 두껍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 그런데 다행히 나는 지금 전생빚을 갚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박수칠 만한 일이죠. 희유한 일이고. 전생빚을 갚아야 돼요. 전생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전생빚을 갚는 무기 하나가 있어요. 가르쳐 줄까요? 에이? 가르쳐줘? 네, 22살 때쯤에서 알게 된 거야. 전생빚을 갚는 방법. 뭐 멸, 업장, 진언. 옴, 아르, 늦게, 사바하. 옴, 아르, 늦게, 사바, 옴, 아르, 늦게, 사바, 옴, 아르, 늦게, 사바, 멸, 업장, 진언. 네, 그거를 제가 알고 수만 번은 더 쓰고 지금도 항상 시간 날 때마다 멸, 업장, 진언. 더럽게 업장이 달라붙어 이상한 것들이 이 날파리 같은 것들이 그러면 이제 멸, 업장, 진언으로 해서 쳐야지. 쳐! 그리고 또 이제 힘들 때는 또 관세음보살, 본심비며 육자 대병왕치는 옴만이 반매옴. 어쨌든 우리가 이 업을 녹이려면은 구업을 녹이려면은 뭔가가 있어야 되죠. 뭐 내가 알기로는 나는 무념무상이 제일 좋아. 잊을만하고 뭐 어쨌든 그래서 떨어져 나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업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자의 상체, 이 상체가 전생빚을 갚는 거예요. 이 선가에서 상체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생빚을 갚으면서 내가 뭐래요? 위산수고 아시죠? 아랫마을 물빛젖소로 태어나서 다 일해서 갚겠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소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자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 말하잖아요. 소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 한 개도 쓸모없는 게 없이 심지어는 뭐 그 뭐라 그래? 뭐래? 그거 뭐예요? 우족탕? 우족탕이라는 게 살다가 온 소다리라는데 나는 못 먹어. 안 먹어봤어. 안 먹어. 그 이상한 이름 붙인 거는 이상한 이름 아니라도 안 먹지만 어쨌든 뭐 그 또 그리고 또 뭐 꼬리 속꼬리도 하나 봐. 꼬리곰탕. 뭐 하여튼 뭐 뼈까지 꼬리까지 다 그 중생들한테 내놓고 가시니까 이 손님은 대단하신 그 업을 다 벗고 간다. 그래서 이제 위산수고를 해서 그 아랫마을 물빛젖소가 태어난다 해서 이게 상체 사상이잖아요. 그것처럼 일을 해주고 갚고 두 가지죠. 중생들을 이롭게 해주고 빚도 갚고 뭐 이래 된다는 얘기니까 그거는 아무나 하는 거겠습니까? 깨달은 자들만 하는 거겠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건데 여러분 오늘 또 수만 번 쉬고 길거리 가다가 누구랑 무엇이랑 또 업은 얼마나 지으셨는지 업 털어내세요. 내려놔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얽히지 말아야 돼. 얽히지. 간섭하지 마. 상체에 수연행. 또 수연행 나오죠. 이거 달마대사에. 그죠? 또 우리가 이게 같이 이게 그 수행자가 꼭 갖고 가야 할 무기 중에 하나가 달마대사에 뭐요? 예? 달마대사가 뭐라 그랬어요? 이입사행론. 이입사행론.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또 나오면 한 번 하고 또 나오면 또 한 번 하고 그죠? 24행론 2분 행입 또 행입 2입 에이씨
두 개죠. 이입과 행입. 그 다음에 이 행입 중에서 우리가 뭐를 해요? 1. 제일 중요한 거죠. 보원행.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왜 순서를 바꾸면 안 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갚어라. 보원행. 그 다음에 수연행이죠. 이거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서대로.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수연행. 여러분 수연행 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무소구행. 4번. 제일 중요하죠. 이거 다 끝나면 이 칭법행에 대해 살면 돼요. 칭법행에 뭐랬죠? 부처님 법에 따라서 대칭, 저울을 자듯이 정확하게 부처님 법에 따라서 살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행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하면 두 번째로 못 넘어가요. 보원행.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 그냥 진짜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죠. 그럼 허공에다 던져. 그냥 그래 네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죄는 지은 대로. 저는 쓰는 말이 그거예요. 죄는 지은 대로 복은 닦은 대로 알아서 하셔. 이렇게. 나는 그대라는 인간에게 원한조차 갖고 싶지 않으니까 죄는 지은 대로 복은 닦은 대로. 보원행. 은혜 원수를 갚지 말라 이 말이고, 수연행. 인연 따라 사는 거죠.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 살아야 돼요. 안 되는 걸 억지로 생각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무소구행이 그거예요. 구하지 말라 이런 말이야.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니까. 아까도 말했죠. 구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은 시작돼요. 에? 구하는 바가 아사세갱하이 내가 세상을 버렸는데 뭘 다시 구할 것이 있잖아요. 희망이 없어. 다 갖지 말라는. 그 다음에 부처님 법에 따라 살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뭔 큰 세상에 뭔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천만에요. 뭔 일 없어요. 뭔 일 없는 게 그냥 가장 잘 살다 가는 거더라고. 뭔 홍정의야. 정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거 다 필요 없더라고. 그것도 지 품생품사고 모든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옳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사상, 상체의 여기서 상체가 보원행이야. 보원행. 보원행, 수연행 다 나눴네. 상체가 전생 빚을 갚는 거니까 보원행. 그 다음에 수연행. 여기 수연행 나왔죠? 이거 수연행. 인연을 따라서 산다. 얘 따를 숫자니까 인연 따라 살아. 그 다음에 무소구행. 구하는 바가 없이 살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칭법행. 부처님의 법에 따라 저울처럼 기울어지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유지하면서 부처님 법에 따라 살면 가장 잘 사는 이입사행론. 달마대사가 말했잖아요. 수등안경에서 그거 하나 들고 오신 거야. 그 인도에서 넘어오시면서.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면.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좀 꽤 유명한 사람인데 좀 실망스러운 말을 하더라고. 뭐래더라? 참고 견디라는데 참고 견딜 수가 없고 무아라고 그러는데 무아는 무슨 무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더라. 그거는 안 가봤으니까 하는 얘기지. 안 가봤으니까. 무아가 있다는 거를 안 가봤는데 어떻게 무아가 있다는 걸 알겠는가? 가봐야 된다니까. 가봐야 돼. 자기가 그 삼매의 세계에 가서 무아랑 맞닥뜨려서 나의 본래 면목과 맞닥뜨려서 와봐야지. 갔다 오라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이 그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갔다 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아하 그렇구나 라는 걸 알고 그 세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지. 말로만 알고 갔다 온 거를 말하자면 뭐예요? 해오지 해오. 그런 게 있다더라. 하도 많이 들으니까. 하지만 직접 가본 거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보지 않고 자기가 가보지 않고 그런 말을 하면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영양가 있는 사람이 그 쓸데없는 말을 하면 마치 자기가 깨친 것 마냥. 깨친 거는, 깨쳤다고 하는 거는 자리가 있는 거야, 자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응?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되는 대로 뭐 참을 필요도 없고 뭐 할 말 없지. 깨친 자의 모습으로 한 인간의 거룩하고 생생한 발자취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뭐냐 또 왜 시끄러워. 어디까지 나와. 이거 여기서 일단 끊으려고 하는데 끊어야 되겠다. 끊을 거야 나. 자,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여기까지 끊겠습니다.